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수리논술 기출문제 문제 2, 두 번째 세트가 되겠죠. 그래서 논제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논제, 즉 2-1은 아마 수리논술을 어찌됐건 꾸준히 준비를 했던 친구들한테는 결코 이렇게 낯선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낯선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치렀던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는 2-2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2-2는 뭐 거의 다 잘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당락을 좌우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왜? 다 같이 못 풀면 또 당락을 좌우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물론 멋지게 푼 친구도 있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이제 연대라든가 아니면 뭐 또 의치대라든가 하여간 상위권 대학의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친구가 많을 테니까 어찌되었건 연대에서는 정수론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내고 정수론과 관련된 문제를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경험으로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 기분 좋게 시작합시다. 먼저 문제 2-1번, 문제 2-1번을 풀 텐데 2-1번과 관련된 정보만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수열을 정의했죠.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오케이. 늘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바로 얘들아 뭐를 물어봤냐면 2-1번에서는 다음 같은 수열이 있다. 이 수열의 수렴 또는 발산을 조사해라. 만약 수렴한다면 극한값을 계산해 줄래? 그러니까 일반항을 준 다음에 어떤 새로운 일반항을 준 다음에 거기다 극한을 붙여서 열심히 한번 계산해 볼래?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수열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수열을 보면 n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ln a의 2n,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n분의 1, 그 다음에 ln an, 그리고 맨 끝에 마이너스 ln 2n. 자, 일단 이렇게 새로운 수열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한 다음에 극한을 붙여서 한번 계산해 볼래?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뜻인 것 같거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사실은 이제 연습이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저 식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야 될지는 사실 좀 보이거든요. 가령 여기 보시면 일단 마이너스 ln 2n이 있는데 뭐 얘는 당연히 얘들아 마이너스 lnn 마이너스 ln이 뭐 녹의 성질을 써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ln 노그하고 노그 사이에 더하거나 빼면 얘들아 진수의 곱이나 몫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약간 장애냐면 n분의 1 붙어 있고요. n분의 1 붙어 있죠. 그렇다면 너도 n분의 1이 붙었을 있으면 좋겠어. 이게 경험치죠. 이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즉 다시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ln 얘를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n분의 1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얘들아 내 마음대로 n분의 1을 붙였으니까 다시 n을 곱하면 바뀌는 건 없고요. 나 지금 얘만 써보는 거야. 그러면 다시 녹의 성질에 따라 앞에 있는 n은 위로 올릴 수 있잖아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n분의 1 ln 그 다음 n이 위로 올라가면 n의 n제곱. 이게 경험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수리논술을 좀 꾸준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끝났죠. 끝났다고 보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잘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요. 요 마이너스 ln 2에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변형하겠다고요? 마이너스 n분의 1 ln n의 n제곱 마이너스 ln 2 이런 식으로 분리하겠다고요. 그러면 자 이제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ln 자 a, 2n이 뭐죠?
AN이 뭐였어? N 팩이요. 그러면 A2N은요? 당연히 얘들아, 2N 팩토리얼이겠죠. 2N 팩토리얼일 텐데, 오케이. 그러면, 자, A2N은 A2N 팩토리얼이다. A2N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바로 쓸게. 2N 팩토리얼이다. 그 다음, n분의 1 묶었고요. 노구하고 노구를 뺐으니까 AN으로 나눌 건데, AN은 n 팩토리얼이요. 그 다음, 다시 n분의 1 묶었고요. 빼기니까 또 나누겠죠. n의 n승이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ln이가 붙어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누구나 다 약분을 생각할 겁니다. 1부터 n까지 곱했고요. 1부터 2n까지 곱했거든요. 그러면, 자, 약분하게 되면 1부터 n까지는 싹 약분되고요. 누구부터 살아남죠? n 더하기 1부터 살아남죠. 맨 끝에 얘들아, 이 n이 살아남을 텐데 n 더하기 n으로 쓰고 싶다. 그 다음, 얘는 이제 약분된 게 이거고요. 밑에 얘들아, n의 n제곱이 있죠? n의 n제곱은 얘들아, n을 몇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n번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누구 있고요? 마이너스 ln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선생님, 왜? 자, 첫 번째. n분의 n 더하기 1. 그럼 얘들아, 1 더하기 n분의 1이요. 두 번째, n분의 n 더하기 2는요. 1 더하기 n분의 2요. 마지막 얘들아, n분의 얘들아, n 더하기 n은요. 요거분의 요거 하면 얘들아 1일 거고요. 규칙 찾기 위해서 얘들아, n분의 n이라고 쓸게요. 자, 얘를 얘들아, 따로따로 얘들아, 다 그냥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뭐죠? ln 2죠. 그러면 이제 진수하고 진수하고 진수를 곱했어. 그러면 노구의 성질에 따라 더하기로 쪼갤 수 있겠죠. 더하기로 쪼개면 주어진 식은 자, 첫 번째 ln 1 더하기 n분의 1이요. 두 번째 ln 1 더하기 n분의 2요. 마지막은요. ln 1 더하기 n분의 n이요. 그 다음 ln 2를 빼고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더하기가 얘들아 여러 개 나왔어. 그러면 우린 다 배웠습니다. 더하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건 시그마다. 따라서 n분의 1이 있고요. 더하자 시그마. 첫 번째 1 더하기 n분의 1. 두 번째 1 더하기 n분의 2. 그럼 k번째는 뭐가 될까요? ln 1 더하기 n분의 k. 그런데 k는 1부터 n까지. 자, 요거에다 정리해서 이렇게 썼고요. 끝에 누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ln 얼마? 2요.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사실 느낌 올 겁니다. 느낌 오거든. 왜? 우리 여기다 이제 뭐 붙일 거야? 극한 붙일 거거든. 리미트 왜? 우린 지금 그냥 항을 정리했고요. 이거에 얘들아 수렴 발산을 조사라고 했으니까 극한 붙일 거거든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한테 극한 붙이는 거잖아 지금. 맞지 얘들아?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ln 1 더하기 n분의 k. 앞에 있었던 n분의 1을 얘들아 뒤에다 얘들아 곱해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ln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아 모양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보입니다. n개를 더할 거야? 아니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히 더할 거야. 이거 급수인데? 급수인데, 급수를 내가 어떻게 계산할까라고 했을 때, 뭐가 붙어 있죠? n분의 1. 흔히 말하는 등분. 몇 등분? n등분. 근데 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니까 급수인데 뒤에 무한등분이 붙어 있으면 이게 바로 얘들아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죠. 여러분이 미적분에서 배우는 무한등분이 곱해져 있는 급수는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그 문제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얘는요. 얘들아 n이 무한히 커지거나 말거나 ln이는 끝까지 ln이니까 그냥 상수로 썼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얘들아
계산이 얘들아 목적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치환하겠습니다. 얘 x라고 치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극한과 시그마 그리고 무한등분 정적분이다. 그 다음 1부터 구간의 폭 1이니까 2까지 그 다음 lnx k의 개수가 n분의 1, n분의 1 똑같으니까 dx 마이너스 ln 2 뭐야?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부분적 분인데 거의 모든 고등학생이 다 외우고 있죠. lnx는 x ln x 마이너스 x 자 적분했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그리고 뒤에 꼬랑지 ln 2가 붙어 있고요.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 2 대입하시면 2 ln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빼기 1 대입하면 로그 1은 0 사라지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꼬랑지에 ln 2 뭐야 ln 2가 두 개 있는데 하나 빼라고 돼 있어. 따라서 얘들아 ln 2는 하나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있고 얘들아 플러스 1이 있어. 얼마죠? 빼기 1 이렇게 해서 얘들아 답이겠죠. 사실은 논술이 좀 공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연대 정도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논제 2-1번을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다들 무난하게 배점은 5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난하게 맞췄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라도 잘 안 됐던 친구들은 그렇구나. 그냥 이런 느낌? 팩토리얼은 곱인데 팩토리얼은 연속적인 곱인데 그게 로그와 결합되면 로그의 성질에 따라 더하기로 바뀔 수 있다. 더하기로 바뀌는 순간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했는데 만약 그 시그마에 극한이 붙고 n등분이 붙는다면 그때는 정적분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바로 이어서 이제 2-2번이 어렵죠. 2-2번은 조건도 많죠. 자, 이번에 이제 2-2번을 볼 텐데 2-2번을 볼 텐데 일단 A에는 그대로 가지고 오죠. A에는 얘들아 아까 정의가 뭐였죠? n 팩토리얼이요. 네. n 팩토리얼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n 팩토리얼. 그 다음 문제에서 얘들아 이제 가족권을 받기 위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n과 cn은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아래의 성질을 만족한다. 아래의 성질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bn이라고 하는 얘들아 이 수열은요. 소인수분해 했을 때 모든 항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자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n번째 항을 얘들아 소인수분해 했대. 소인수분해가 뭔지 아시죠?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 오케이. 뭐의 몇 제곱 뭐의 몇 제곱 뭐의 몇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소인수분해를 했대요. 그때 얘들아 요 하나하나들 얘 이걸 얘들아 우리가 소인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때 나오는 이 소인수들은 누구보다 n 이하이다. n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n 이하이다. 다시 소인수들이 n 이하래요. 잠깐 저 소인수라고 하는 건 얘들아 원래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소수라고 부르지 않나? 소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건 얼마예요? 2인가요? 따라서 얘들아 여기 지금 얘들아 동그라미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저 소인수들은 전부 다 얘들아 2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n 이하인 소수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C에는 얘들아 좀 뜬금이 없죠. C에는 얘들아 어떤 범위를 준 것 같은데 C에는 얘들아 두 개의 로그 사이에 있는 값이래요. 그 다음에 C에는 얘들아 자연수다, 정수다 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3 로그 2n 그냥 3 올릴게. 로그 2의 n의 세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로그 2의 n의 4제곱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누가? C인이 저 사이에 있대. 근데 자연수나 정수란 말은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은 또 뭐가 나왔죠? 요게 얘들아 지금 요게 다.
자, 다에는 어떠한 조건이 나왔습니까? 다는 얘들아, B에는 얘들아, 누구의? A의 CN제곱의 뭐가 아니다? 약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차라리 약수라고 하면 얘들아 좀 쉽죠. 근데 얘들아 약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얘기죠. 다시 한번 연대는 언제나 정수론 문제를 내요. 정수론 문제를 내고 정수로는 원칙적으로 얘들아 5가지의 큰 주제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죠. 약수와 배수, 서로소, 소수,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약수, 배수, 그 다음에 서로소, 그 다음에 소수. 또 뭐가 있지? 잉여류? 잠깐만. 오형제인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약수와 배수, 소수, 서로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잉여류. 하나 더 있죠. 진법. 예전에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정수론을 배우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5가지를 다 공부했었거든요. 여러분의 선배들, 진짜 옛날 선배들은요. 근데 요즘은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다들 가볍게 중학교 과정에서 약수와 배수, 서로소, 소수 요 정도 배우죠. 그 다음 잉여류 또는 뭐 잉여계 이런 것들은 그냥 공부하시면서 어디서 들어는 봤겠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많이 쓰죠. 특히나 언제 많이 쓰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같은 거 따질 때 또는 수열에서 규칙성 파악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뭐죠? 모든 정수를 나머지로 분류하는 거죠. 모든 정수는 어떤 수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나머지가 같은 정수들의 모임. 나머지가 같은 정수들의 모임. 이걸 우리가 잉여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얘들아 그냥 쉽게 기억할 만한 건 뭐 있죠? 달력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의 요일이 있고요. 선생님, 달력에서 같은 요일은 7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아이들의 모임이다. 7로 나눈 나머지가 다 1이야. 그럼 그 아이들은 전부 다 같은 요일을 나타낼 거라는 얘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그냥 우리가 얘들아 수학 문제 풀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자연수의 집합이 있어요. 3으로 나누래요. 그럼 우린 얘들아 자연스럽게 얘들아 3줄로 배열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줄은 얘들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요. 요 줄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고요. 요 줄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하게 3의 배수 3K, 하나가 남아 3K 더하기 1, 2개가 남아 3K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얘들아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잉여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얘들아 기수법은 숫자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공부하실 때는 뭐 십진법, 이진법이라고 해서 진법이라는 말을 많이 썼을 텐데 이게 일본에서 만든 용어니까 안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어찌됐건 숫자를 기록하는 방법. 그럼 십진법이 뭐야? 10개의 기호를 가지고 숫자를 기록해봐. 그때 그 10개의 기호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거 아닌가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10개의 기호를 가지고 숫자를 기록하자. 이게 십진법이죠. 오케이. 나중에 연관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선생님은 이 순서대로 검토를 합니다. 그 말에 얘가 가장 잘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사실 얘하고 얘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3개 정도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약수배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서로소인가? 서로소 아니면 이게 혹시 소수인가? 뭐 이런 얘기들. 가령 뭐 스위치를 누가 다 끄고 가고 누가 또 스위치를 다시 켜고 뭐 누가 다시 또 스위치를 끄고 뭐 이런 것 이러한 모든 시행들은 사실은 얘들은 다 정수론이거든요. 그럼 3개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죠. 약수배수인가? 서로소인가? 아니면 소수인가? 내 말 이해 갈까? 오케이. 이 문제는 얘들아 이러한 내용들을 세게 쓰진 않았습니다. 세게 사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찌되었건 정수론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일단 터치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자,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표현은 사실 누구냐면 얘거든요. BN이라고 하는 수가 이렇게 생긴 수의 뭐가 아니다. 약수가 아니다. 약수가 아니다. 약수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약수가 되고 언제 약수가 안 되는지 가볍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아니, 이런 걸 우리가 추론이라고 얘기하잖아.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뭔가 추론을 해보는 거죠. 추론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6은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24의 약수죠. 당연히 얘들아 6은 얘들아 24의 약수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6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이죠. 그 다음 24는 얘들아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이죠. 그러면 약수라고 하는 아이들은 원래 수의 소수 2하고 3이 있죠. 소수에 다 가져다 써도 되고요. 일부를 가져다 써도 돼요. 소인수가 2하고 3이잖아. 그럼 2, 3을 다 가져다 써도 되고 2만 써도 되고 3만 써도 돼요. 전부 다 약수예요. 그리고 썼어요. 2를. 얘는 3개 가지고 있는데 얘는 1개 가지고 있어. 그럼 괜찮아요. 3을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 갖고 있어. 괜찮아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뭘 해볼까요? 16. 16은 24의 약수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왜요? 16을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죠. 얘가 가지고 있는 소수 2나 3을 사용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원래 수가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4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절대로 약수가 될 수는 없죠.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또는 10은 24의 약수인가요? 아니죠. 왜요? 10은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5예요. 2는 얘들아 원래 수가 가지고 있는 소수예요. 괜찮아요. 5는요 원래 수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수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약수가 안 되는 상황은 딱 두 가지죠. 원래 수가 가지고 있지 않던 소수를 어떤 수가 가지고 있어. 그럼 약수가 안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원래 수가 가지고 있는 소수를 사용해. 그런데 원래 수보다 더 많이 사용해. 더 많이 사용하면 이건 약수가 될 수 없죠.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좋아요. 자, 두 가지 케이스였어.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BN이 뭐였죠? 모르죠. 그럼 얘를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근데 숫자를 보는데 어떻게 소인수분해를 할까요?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P 뭐라고 할까요? K라고 할까요? 자, 소수가 영어로에다 프라임 넘버예요. 프라임 넘버, 주요한 수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보통 소수는 P라고 많이 쓰니까 자 이런 얘기죠. P1이라고 하는 소수가 있고 P2라고 하는 소수가 있고 PK라고 하는 소수가 있다. 이것들의 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된다. 물론 P1이 몇 개 있어요?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알파 1개. 그 다음 P2는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되겠죠. 소인수분해 했다는 거야. 그 다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문자를 도입했으니까 그래도 얘들아 문자에 대한 조건을 써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수가 있는데 소인수분해를 했고요. 자, 그때 얘들아 P1, P2, PK 얘네들은 소수예요. 소수니까 얘들아 당연히 누구 이상이에요?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2 이상이에요. 2 이상의 소수잖아. 맞지? 그런데 가조건에 뭐라고 돼 있죠?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소인수들은 n 이하다. 자, 이렇게 일단 써주시고요. 그 다음 알파1, 알파2, 알파K는 얘들아 다 거듭제곱이잖아. 거듭제곱이니까 뭐 어찌되었건
0이 될 수도 있겠죠. 0이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그 소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 뜻 아닐까요? 선생님, 안 가지고 있으면 안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여기 있는 지수, 알파 1부터 알파 k는 뭐야? 1개, 2개, 3개. 뭐라고 쓸까요? 자, 이렇게 쓰면 얘들아 어찌됐건 bn이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분해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얘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거죠? an의 cn제곱이요. 잠깐, an이 뭐였죠? n 팩토리얼이요. n 팩토리얼이 뭐였죠? 1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거예요? n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걸 몇 제곱 하자고요? cn제곱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bn이 이 아이의 약수가 안 되려면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소수를 얘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첫 번째 케이스였던 것 같아. 맞죠? 그런데 금방 알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an이 1부터 n까지를 다 곱한 수야. 1부터 n까지 2가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bn을 소인수분해 했고요. p1부터 pk까지는 2부터 해서 n 사이에 뭐예요? 소수라고요. 소수.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냥 곱셈만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거 한번 해봅시다. 뭐 해볼까요? 곱셈? 곱셈이면 1부터 자, 여기까지 얘들아 곱한 게 곱셈이잖아. 그런데 bn을 얘들아 문제에서 얘들아 그럼 얘들아 n에다 우리가 지금 얘들아 9 넣은 거니까 b9가 되겠죠? 그럼 b9를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 거야. b9를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 거예요. b9를 소인수분해 할 거야. 그러면 그때 얘들아 소수들은 얘들아 지켜야 될 규칙이 뭐죠? 2 이상 9 이하의 소수죠. 그럼 뭐 기껏해야 뭐 있어요? 뭐 다 갖고 있다고 쳐봤자 2, 3, 5, 7 아닌가? 맞아요. 그럼 2, 3, 5, 7은 당연히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2, 3, 5, 7 다 들어가 있는데 따라서 bn이 an의 cn 제곱이라는 수의 약수가 아니래.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소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니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내 말 이해 갈까요? 오케이. 따라서 bn의 모든 소인수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즉 an, cn 제곱의 소인수에 포함되므로 얘들아 우리가 얘들아 검토하려고 했던 첫 번째 서로 다른 소인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이해 가요? 오케이. bn의 모든 소인수는 전부 다 이 이 수의 소인수에 포함되므로 bn은 an, cn의 소인수의 일부를 사용하게 된다. 일부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다른 걸 가질 수는 없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1부터 해서 PK까지 얘들아 지금 소인수가 얘들아 K개가 있는데 자, 보세요. PK라고 할까요? 선생님, P1부터 PK까지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왜? 어떤이잖아, 어떤. 수학에서 어떤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죠? 여러 개가 있는데 단 한 개라도 만족하면 참이다. 그때 우리가 어떤이란 표현을 쓰잖아. 모두 만족해야 참이다. 그때는 얘들아 모든이란 표현을 쓰고. 어떤 소인수 얘들아 PK에 알파 K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얘들아 그냥 하나 정도 꺼내본 거예요. 하나 정도 꺼냈어요. 선생님, 어떤이니까 2개 꺼내도 돼요. 근데 일단 하나 꺼냈어요. 그럼 PK는 당연히 얘들아 1부터 N 사이에 들어가 있죠.
아니 pK가 얘들아 2부터 n 사이의 소수니까 당연히 얘가 1부터 n 사이의 자연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AN의 CN 제곱도 당연히 얘들아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pK를 가지고 있죠. 맞아 얘들아? 오케이. pK가 얘들아 몇 개 들어가 있죠 지금? 알파 K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안에 얘들아 pK가 있다고요. 근데 걔는 얘들아 몇 제곱 돼 있죠? 몇 제곱 돼 있어 얘들아? CN 제곱 돼 있죠. 어떤 소인수 얘들아 pK 단 하나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여기는 여러 개의 소인수 중에 단 하나라도 소인수분해했을 때 자, 이거잖아.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얘들아 막 지지고 볶으면 얘도 소인수분해했어요. 지지고 볶고 소인수분해했어. 다시 뭐 했다고요? 지지고 볶고 소인수분해했어. 볶고 소인수분해서 어찌되었건 얘들아 소인수분해서 얘들아 어찌되었건 이 안에 pK가 있으니까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pK에 얘들아 CN제곱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맞아 얘들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때 얘들아 똑같이 pK가 들어가 있지만 얘는 얘들아 알파 K 얘는 얘들아 CN제곱. 그럼 얘들아 알파 K가 CN제곱보다 커요. 무슨 뜻이야? BN이 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야.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약수가 될 수 없죠. 이 논리는 이해 가실까요? 네,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제가 CN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제가 CN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CN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좋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제목은 붙이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만 하죠. 여러분들 모든 교과서에 있죠. 자, 자연수의 역수를 죽을 때까지 더하면 뭐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것을 증명하죠. 이걸 증명해 줄래? 라고 한다면 그 많은 증명법 중에서 유클리드 기하에 나오는 증명이 가장 유명하죠. 2000년도 더 전에 써졌던 책에 나오는 증명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증명은 뭐였죠? 얘보다 작은 아이, 조금만 더 써볼까? 교과서에 다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서술한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자, 윗줄과 아랫줄을 비교하면 윗줄이 크다. 그리고 난 윗줄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아랫줄은 얘들아 뭐였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요 4개 더해도 얼마예요? 2분의 1. 계속해서 2분의 1을 죽을 때까지 더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안 그래요? 따라서 얘들아, 얘보다 작은 얘가 뭐예요?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럼 큰 아이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테크닉을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사실 이제 대학 들어가시면 바로 배우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비교 판정법이라고 얘기해요. 비교 판정법. 왠지 수렴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나보다 작은 아이를 하나 만들어. 나보다 작은 아이를 만들어서 그 아이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보여주면 돼. 자, 요것과 관련된 거는 또 얘들아 다른 대학에서 일단 많이 얘기하니까 그냥 이 방법은 얘들아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냥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얘들아 무한대로 커질 것 같아. 발산할 것 같아. 왠지 얘들아 수열이 무한대로 발산할 것 같아. 그럼 선생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하죠? 라고 한다면 그땐 얘들아 얘보다 작은 어떤 수열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수열을 만들어서 얘가 어디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들아 A에는 왜? 작은 애가 무한히 커져. 그럼 나는 얘들아 말할 것도 없이 무한히 커지겠죠. 맞아 얘들아?
맞아요. 이런 걸 얘들아 뭐 비교 판정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대학 가시면 뭐 상한이다, 하한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그건 대학 가서 배우시고요. 이런 테크닉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대학들에서 많이 나오니까 살짝 팁을 좀 드린다면 어떤 수열이 있어. 얘가 증가해. 얘가 증가해요. 양수고 예를 들어서 양수야. 모든 항이 양수야. 근데 증가해. 증가하는데 왠지 수렴할 것 같아. 수렴할 것 같거든? 그렇다면 얘보다 큰 수열 하나를 만드세요. 내가 다루기 쉬운 그러나 얘보다는 좀 큰 수열 얘보다는 좀 큰 수열을 하나 만드는 거야. 만들어서 얘가 수렴해. 얘가 뭐 한다고요? 수렴해요. 그러면 AN은 수렴할 수밖에 없다. 얘들아 AN이 뭐였죠? 모든 항이 양수고 증가해. 증가해. 그런데 나보다 큰 아이가 뭐 했어? 수렴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파라고 하는 값에 수렴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얘보다 작아. 근데 계속해서 나는 증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곡선으로 표현할게요. 증가해야 되는데 나보다 큰 애가 수렴해. 그럼 나는 얘들아 어떻게 돼야지? 얘를 넘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얘들아 뭐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꼭 알파에 수렴하나?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지레짐작 중간쯤에 얘들아 어디선가 얘들아 수렴해도 상관없죠. 어찌되었건 천장이 정해져 있으면 뚫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왜? 증가 수열인데 나보다 큰 애가 천장을 지키고 있다면 나는 그 밑에서 놀아야 돼. 따라서 얘들아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산을 증명하고 싶을 때는 작은 애가 무한대로 가는 걸 보여주시고요. 수렴하는 건데 계산으로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도 잘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나보다 큰 애가 수렴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수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것만 보여주시면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교 판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 이거 이걸 어떻게 내가 보여줘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보여주라고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B에는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B에는 얘가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거든요. B에는 저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니까 그 중에서 얘가 우리가 지금 어떤 하고서 얘가 하나 꺼냈죠. 하나 꺼냈으니까 PK의 뭐? 알파 K. B에는 얘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얘가 딸랑 얘가 한 덩어리 꺼냈어. 그럼 얘가 둘 중에 누가 커요? 당연히 Bn이 크죠. 아니 Bn의 일부니까.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선생님, 왜? 그러면 자, Bn이 AN의 CN제곱의 약수가 안 되려면 알파 K가 CN, 거듭제곱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커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얘는 얘보다 큰 건 당연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PK가 뭐였죠? 소인수분했을 때 얘들아 나오는 소수 중에 하나였어. 근데 얘들아 소인수분에서 나오는 소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는 누구죠? 2죠. 이 안에 2가 꼭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찌되었건 얘가 소수 중에 제일 작은 애는 누구예요? 2거든요. 따라서 얘들아 PK의 CN제곱은 2의 CN제곱보다 크거나 같겠죠. 만약 PK가 얘가 2면 그때는 서로 같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3이다라고 하면 3의 CN제곱이 2의 CN제곱보다 클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좋아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증명을 뭘 하고 싶은 거야? 분위기가 이거 아니야? BN이 있는데 이게 수렴하는 것 같지는 않고 발산하는 것 같다면 얘보다 작은 누군가를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CN 보세요. CN이 나왔는데 CN의 얘들아 범위가 뭐예요? CN의 범위가 어디 있죠? CN의 범위가 어디 있지 얘들아? 여기 있다. 로그 2의 n의 3승, 로그 2의 n의 4승이거든요. 그렇다면
Cn은 제일 작을 때 뭐예요? 로그 2의 n의 3승이죠. 따라서 자 여기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다시 여기다 좀 잘 보는데 이거 다 적으셨을 것 같으니까 지운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BN이라고 하는 수는 어찌되었건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꺼내온다면 PK의 알파 K제곱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그 다음 BN이 AN의 CN제곱의 약수가 안 되려면 얘는 CN보다 클 수밖에 없다. 아까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선생님 PK는 어차피 소수니까 얘는 제일 작을 때 2니까 2의 CN보다 클 수밖에 없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CN은 제일 작을 때 뭐였죠? 로그 2의 n의 3승이었거든요. 따라서 얘들아 얘하고 얘를 비교하게 되면 CN이 제일 작을 때 이거니까 같거나 크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계산할 수 있죠. 녹의 성질 쓰면 뭐가 되죠? n의 3승이 됩니다. 그러면 B에는 어떻게 생긴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n의 3승보다는 크고요. 문제에서 얘들아 뭐라고 돼 있죠? 뭐로 나누라고 돼 있어요? n의 제곱으로 나누라고 돼 있는데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될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극한 붙여야죠. 자, 극한 붙일 건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선생님 BN이 n의 세제곱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얘들아 n제곱으로 나눴더니 n제곱분의 BN이 n보다 크다는 거. 여기까지는 자명하죠. 그런데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n. 선생님 얘가 얘보다 큰데요. 근데 얘가 극한값이 얼마가 나왔어? 양의 무한대가 나왔죠. 맞아 얘들아? 그러므로 여기서 얘들아 비교 판정법 이런 말들 쓰지 마세요. 대학교 용어니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되므로 결론.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누구? 얘는 뭐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냥 발산이라고 하면 쓰셔도 돼요. 왜? 수렴 아니면 발산이니까. 발산이다. 아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제곱분 b에는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얘들아? 또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수열 n제곱분의 bn은 뭐한다? 발산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이거 가지고 점수를 깎을 것 같진 않아. 하여간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2-2번은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냥 경험으로 쌓아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올해 또 연대가 정수를 내겠죠. 낼 텐데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선생님이 그 기본적인 그 연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연대는 정말 출제를 예상할 수 없는 대학입니다. 그냥 마음 깔끔하게 비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올해부터는 단답형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단답형 문제 맞출 수 있으면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일단 딱 봤을 때 느낌 오잖아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남도 어려워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문제는 맨 마지막에 편안한 마음으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연대가 컷을 연대 합격 컷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짐작할 때 일단 컷이 높지 않을 건 자명합니다. 높지 않을 거라는 건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영재거나 과학고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컷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그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에다 갈아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실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친구들이 딱 처음에 정해놨던 처음에 그 컷이 최종 컷은 아니에요. 걔네가 빠져나가면 이제 계속해서 일반고 친구들로 내려오면서 컷이 쭉쭉 떨어지죠. 실제 컷이 선생님 이 수업에서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높지 않다. 이 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연대 합격을 쟁취하기를. 화이팅! 선생님이 지금 옷 갈아입고 퇴근하기 전에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까 그 조금 전에 풀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풀면서 약간 이거 좀 논리적 비약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
다시 살짝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번에서 B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의 소인수 덩어리 PK, 알파 K를 우리가 꺼냈죠. 꺼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AN의 CN 제곱이 뭐였어?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의 CNC 이렇게 했단 말이죠. 했거든. 그래서 1부터 N 사이에 분명히 PK라고 하는 소인수는 들어가 있다. 이건 자명하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걸 거듭제곱을 풀어줬을 때 이 안에 지금 PK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CN제곱 됐으니까 어찌되었건 얘가 얘의 약수가 안 되려면 얘의 지수가 얘의 지수보다 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잘못된 거죠.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팩토리얼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10팩토리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들아 내가 하나 꺼낸 소인수 덩어리가 3의 거듭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의 거듭제곱. 3의 PK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의 알파 세제곱 여기서 꺼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면 이 안에 당연히 얘들아 3이 있고요. 이거의 CN제곱. 여기서 얘들아 비교 대상으로 3을 꺼내겠죠. 그래서 알파3가 CN제곱보다 커야 한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의 논리였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안에 얘들아 누구도 있어요? 6도 있어요. 그럼 6도 얘들아 3을 하나 갖고 있어요. 또 이 안에 9도 있어요. 9는 3의 제곱이라는 말이죠. 내 말 이해 갈까요? 따라서 그러면 6에 있는 3도 CN제곱이 되어 있고 9는 얘들아 3의 제곱이잖아. 그걸 CN제곱하면 3의 2CN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그것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해 가실까요?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죠. 자, 얘가 있고요. CN제곱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인수분해 합니다. 이걸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것도 얘가 P1에 알파는 썼으니까 베타 원스 그 다음에 P2에 베타 2제곱 쭉 가겠죠. 곱하기로 쭉 갈 거고요. 아이고 지워도 되나? 그럼 얘들아 가다 보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PK의 베타 K제곱 그 다음에 PN 어떤 소수가 또 있겠죠. 추가적으로 얘들아 소인수가 더 들어갈 수 있잖아. 베타 N제곱 얘를 쫙 전개해서 쟤를 같은 소인수끼리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때 여기서 꺼낸 PK 알파 K와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PK 베타 K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 뜻은 베타 K는 얘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소인수들을 싹 다 곱해서 만든 지수란 말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여기 좀 지워졌네. 지금 저쪽에서 꺼낸 소인수 덩어리 PK의 알파 K는 커야 합니다. 누구보다 커야 되죠? 이쪽에서 똑같은 소인수 PK의 베타 K 얘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 약수가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베타 K는 당연히 얘들아 얘네들을 정리한 거니까 베타 K는 여기 어딨어? PK의 그냥 아이고 여기 어딨어? 뭐야 PK의 뭐죠? PK의 누구? 자 여기 자 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저쪽에서 꺼낸 소인수 덩어리 PK의 알파 K 제곱은 커야 한다. 누구보다 얘를 깔끔하게 정리한 소인수분의 상태에서 PK 베타 K보다는 커야 한다. 그런데 베타 K는 CN제곱과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크겠죠. 가령 1M팩 사이에서 얘들아 그 소인수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CN제곱만 될 텐데 여러 번 등장한다면 지수끼리 더해서 더 커질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PK의 베타 K라고 하는 이 정의된 소인수 덩어리는 그냥 PK만 CN제곱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얘는 이렇다라고 해서 그 뒤에 논리는 얘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시거나 그럴 때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려고 주차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추가로 찍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파이팅!